네. 여러분들 일단은 연준 회의록과 앞으로 연준에서 하는 말은요. 일단은 제가 딱 말씀드릴 부분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증시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딱 여러분들이 포커싱 좀 잘 맞춰주세요. 웬만하면은. 증시에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화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의 변동값에 따른 어떤 시장 종목을 많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골드, 유로, 그리고 이제 국채도 될 수 있겠죠. 국채도 될 수 있는데 그 화폐에 대한 어떤 발행량에 따른 축소량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 있는 종목만 체크해야지, 증시라는 거는 지금 현 상황이 위험 자산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서 위험 자산에서 이동이 들어가는 시즌인가 아닌가 이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의회 상황 보고. 아시겠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군을 볼 때 어떤 시황을 적절하게 매칭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주요 포커스인데, 일단 FMC 회의록에 대한 내용과 FMC 앞으로 파월 의장 뭐 하면서 계속 나올 텐데 증시의 영향력은 굉장히 극도로 낮습니다. 극도로 낮다고 먼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잠시만요. 테이퍼링이 한 11월쯤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시장이 모두 좀 예상을 하던 바였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조금 달라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였어요? 예상하는 거는 네. 11월에 공식화예요. 발언. 네. 자, 공식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제가 합니다. 땅땅땅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죠. 발표할 때는. 근데 우리는 내년 1월부터,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시장에 대한 어떤 예상 시나리오는 내년 상반기 12월 이 정도인데 1개월 정도 당겨졌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네. 우리는 공식화를 11월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내년 1월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합니다 하면서 자세하게 나오겠죠. 근데 안에 뭐 나올 거예요. 얘기가 뭐 MBS 채권 국채 매입 비중을 어떻게 줄이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냐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회의록 나온 결과는요. 이거 그냥 공식화 하자마자 시작해야겠네, 이 가능성이 시사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두 개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는 11월에 공식화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공식화 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FMC가 여태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신세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한 거야?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만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여태까지 과정을 이해 안 하고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 우리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왜냐, 그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FMC가 정리를 할게요. 한 달에 이제 1,200억씩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채권을 매입하고 있어요. 이거 왜 매입할까요? 정부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요. 정부는 이걸로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근데 지금 뭐 부채 한도 부분도 있겠거니와 매입을 지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돈을 실질적으로 주진 못하겠죠. 유예 기한이 끝나갖고. 근데 연준은 어쨌든 매입은 합니다. 그건 어떤 약속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이제 출구 전략을 나간다는 거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변화하는 시장이 가장 큰 게 뭐냐? 달러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달러. 증시도 아니다. 달러다 그냥. 왜냐? 화폐를 들찍어내는 현상이 펼쳐지잖아요. 축소하는 현상. 근데 지금 1개월이 더 당겨질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전일 회의록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 갑자기? 라고 의문이 들죠. 이게 왜 갑자기 나오지? 자, 앞으로 점도표도 빠른 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기존에 9월, 6월에 점도표가 발표가 됐지만 더 발빠른 금리 인상을 계획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22년도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 뭐 이 2차례 이상으로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미국에서. 그러면은 이걸 유추해 봤을 때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 때 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도 시사되는 거예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내다봐야 돼요. 아시겠죠? 내년 지금 한국 금리도 1.5%잖아요. 내년에 더 발빠른 금리 인상이 더 시사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런 내용이 대체 왜 나올까?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려고 할까라고 내용이 나온다면은 결국은 물가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 최근에 인플레이션 도배가 되죠. 여러분들 이제 외신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언론을 이제 경제 시황 보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물가. 근데 결국은 제가 먼저 얘기 드리는 거는 자, 미국 물가가 변동하는 시장에 대한 상황은요. 더 그냥 빠른 긴축뿐이다라고 설명드릴게요. 증시 상황이 아닙니다. 증시 우려 아니에요. 경기 둔화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장 꺾이니까 둔화됐대 맨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먼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는요. 더 빠른 출구 전략을 나간다. 이 이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그냥 빠른 금리 인상을 시도할 수 있는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이 이어진다는 결과값밖에 없어요. 상황이. 지금 현 상황에서. 증시는 실질금리에 대한 연동이기 때문에 어떤 의회에 대한 국채금리 변동 요인만 받을 뿐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갖고 증시 상황이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 과정이 일련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비해요. 상황이. 그럼 결국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전망을 계속적으로 펼치는 상황에 따라 연준은 더 빠른 출구 전략을 나가려고 할 거예요. 물가에 대한 압력을 낮추기 위해. 그 이상에 대한 해석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 이상에 대한 해석은. 과도하다. 자, 그러면 이번 회의록에 대한 어떤 과정은 더 빠른 출구 전략을 나갈 수 있다. 이게 1번이죠. 1개월 더 빠른.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 궤도가 올라가는데 물가에 대한 부분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빠른 출구 전략만 일맥상통하다. 결국 달러 인덱스만 가지고 평가를 하자 이겁니다. 증시를 평가하지 말자 이겁니다. 자, 물가가 지금 올라감에 따라 달러가 어떤 고점 포인트를 할지 이제 차트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테이퍼링에 나서게 된다면 이제 가장 잠시만요.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달러가 그죠. 될 것이다. 그렇죠. 달러의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영은 제가 먼저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7월부터 예, 이미 정확히 된 시작되고 있던 그렇죠. 과정인데 그게 달러 인덱스 차트상에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증시 10월에 조정 오니까 이걸 테이퍼링으로 끼워 맞추는 행동은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정말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도. 네. 저는 그게 우려스러웠던 거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언제까지 올라가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기간 모멘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늦게 시작할수록 지금 달러 인덱스는 더 상승해요. 왜냐? 시장이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럼 예로 들면은 네. 우선 이전 과정에 볼게요. 자, 유로 차트가 유로에서 반대통화는 유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 샘플링으로 보세요. 과거에. 자, 지금 보시면은 자, 2017년도 정확히 3월에 갑작스럽게 ECB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테이퍼링을 할래 라고서. 그죠? 할래. 언제 할 거예요? 2018년 1월부터 할래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상승하는 것처럼 유로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어요. 1년 내내. 그럼 이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 1년 동안 발동을 하고 실제로 실행할 때 있죠. 이걸 집중해야 돼요. 실제로 ECB에서 테이퍼를 실행하니까 반영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 전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 과정. 실제로 실행하기 전까지.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굉장히 어떤 공식화를 하고 실행하기까지의 기간이 한두 달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시장은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이 과정 중에 가고 있는 게 FOMC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세가요. 이미 여기서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적합하겠죠.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는. 테이퍼링에 대한 미국 효과는 여기서부터 반영 중이다라고서 그래서 제가 유로를 매도 계속 보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반영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계속 들어갈 거니까. 근데 테이퍼링이 시기가 더 빨라진다는 거는 고점의 분위기가 더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유로 매도를 좀 더 길게 그러면은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고수하는 모멘텀이 좀 더 짧아지겠죠. 우리가 유로 매도를 굉장히 강조드렸었지만 그 모멘텀이 한 1, 2개월은 더 짧게 끊어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분봉으로. 자, 오늘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이거 금요일에 무방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차트에 대한 모멘텀이요. 이렇게 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간. 지금 상단에 대한 부분이요. 원래 제가 최고점을 97.5까지 잡고 있지만은 이 기간 모멘텀이 짧아짐에 따라 상황이 연출이 어떻게 되면 95.5까지만 한계점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그리냐? 단순히 그냥 위아래로 흔드는 모멘텀이 발동할 것이다 라고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상승세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빠르게 연출될 거예요. 빠르게 생각보다. 자, 전일 회의록에 대한 부분은 시기상 어떤 11월에 빠른 실행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 포커스도 다 그쪽에 맞춰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한다면은 11월에 공식적인 발표가 동시에 바로 시작하는 케이스가 연출된다면 그때는 이제 달러 고점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제 11월에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한 달 전부터 이미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방향성 거의 끝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달러가 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여유분은요. 이번 달 말까지가 가능성이 제일 놓인다고 봐요. 저는. 이번 달 말까지. 유로에 대한 부분은 끝났다. 예. 그러면은 이제 금값에 대한 하락세의 모멘텀 유지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국채 금리 급등이 또 드러나게 된다면은 굉장히 나이스하겠지만은 국채 금리도 올라가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1.7 레벨링 여기까지 보고 있으니까 금값도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제한적이고 박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 라고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뚜렷한 방향성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네, 뭔가 또 이슈가 생겨야죠. 예. 뭔가 또 발견할 만한 만약 이 시비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든가 네. 그죠. 이 시비가 최근에 그린 본드라고 이제 그거를 매입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근데 그거를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네. 나 아직 돈 더 뿌릴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비는. 근데 이 시비가 큰 변화를 갑자기 이룬다면 그때 또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오늘 그 싱가포르에서 깜짝 갑자기 긴축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싱가포르는 뭐 큰 영향은 없나요? 네, 아예 없죠. 네. 뭐 제가 싱가포르 거래를 안 하니까 네. 그 싱가포르 화폐 거래하면 보겠지만은 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국가는 아니죠. 네. 상황이.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이런 나라들이 좀 긴축 정책을 펼칠 준비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건가 해서 아니 이미 근데 그거는 다 나서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그렇죠. 완전히 방향 잡은 거고. 네. 근데 이제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하겠죠. 네. 페드에서 이렇게 나오면 한국은행에서는 땡큐죠 사실. 땡큐 이러죠. 왜냐 가계부채 먼저 잡아야 되니까. 예. 지금 집값 잡기 난리 났잖아요. 네. 또 이제 그러니까 명분이 좀 생기는 명분이 거니까. 생기는 거죠 사실상.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빠른 금리 인상을 시도한다면은 네. 한국은행 쪽에서는 좋지 뭐 이거예요. 네. 좋지 뭐 우리는. 사실 최근에 증시가 불안하면서 이번에 그 동결을 했잖아요. 0.75%로. 네네. 하지만 이제 11월에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11월이요? 네. 이번 년 11월이요? 네. 시장 경제요? 어디 부분에? 한국 한국 금리. 네. 금리 인상이요? 네. 이미 한 번 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 빠르게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이미 금통위에서 지난주 제가 관련해 갖고 그 저희 토방에 한 번 올려드렸어요. 네. 제가 내일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프리뷰를. 예. 한국은행. 근데 코스피가 이제 한국은행 금리 올린다고 해갖고 막 엄청난 반영을 일으키진 않아요. 예. 그냥 추구 전략에 따른 그 전략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 발행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그게 미국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많이. 금리 인상을 해도 되는 시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한국은행에 대한 결정이요. 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봐요. 네. 근데 저도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대응을 잘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금융에 대한 정책도요. 네. 정말 발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고 네. 좀 안정적인 것 네, 같더라고요. 지금 내수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포커싱이신데 환경도 그렇게 조성이 됐고 예. 뭐 세계 경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고점에 대한 포인트가 좀 더 빨라진다. 네. 이번 전일 회의록을 통해 나왔다. 이게 예. 맹점이에요. 제가 오늘 예. 시사하고 싶은 부분은. 아.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은 내년 1분기에 또 한 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내년 1분기까지 하면 총 3차례 이렇게 되는 거겠죠. 3차례 되는데 이게 근데 시장의 코스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않아요. 코스피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이제 대출 관련해 갖고 정확하게 좀 어떤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제가 가해지는 거죠. 금리 그렇죠. 인상한다. 정책이 좀 네.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일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지만 테이퍼링 시기가 구체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전일 미증시가 상승했다, 반등이 나왔다, 뭐 이런 또 해석이 있던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또 제가 욕 먹으니까 난 무서워 죽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런 언론이 있어서 많이 아침에 나와요, 사실. 네. 이 반등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어떤 것 때문에 펠로시 강제 삭감이죠, 뭐. 지금은 네. 단순해요. 합의점이 보이냐, 가능성이 시사되냐에 따라 움직일 네,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켜볼 단순하게. 것은 의회네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률이기 때문에 예.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가 국채 금리를 일으키진 못해요, 변동을. 지금 시장 환경은. 네. 그거는 제가 좀 더 어렵게 들어가면은 미국 그 FMC에 대한 전략이 일전에 기억나시나요? 어떤 FMC에 대한 어떤 채권 매입 구조 변경을 하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 이렇게라고 설명드렸는데 제가 만약 오늘 그거 설명하면은 시청자분들 TV 끌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에 대한 회의록 결과 빠른 금리 인상 시기로 뭐 증시가 반등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전의 원칙은 뭐 금리가 오르고 있으면은 주식이 하락세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증빙할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냥 끼워 맞추기밖에 안 돼요. 그런 말은. 지금은 의회 삭감에 대한 펠로시 의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증시의 호재적인 역할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국채 금리도 좀 다운그레이드 됐잖아요. 상황이.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황을 볼 때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시황이 시장의 영향력을 어떻게 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시장의 영향 요소가 있나, 이 부분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결론을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전일 회의록은요, 결국 달러 인덱스의 영향 요소다.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2번은 더 빠른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는 결국 빠른 달러 인덱스에 대한 고점을 형성할 것이다. 그럼 당초 97.5달러를 예상했던 제 시장에 대한 뷰는 95.5달러로 변경값을 이룹니다. 아시겠죠? 유로는 아직 하락 모멘텀을 좀 더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좀 시간이 짧은 관계로 벌써 30분이 됐네요. 네,
내일 무방하니까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셔서 한번 참여하시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얘기.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 안 되는 얘기는 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더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시장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시장을 절대로. 시장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또 하루 이 갑작스럽게 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변화하는 거예요, 시장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 변화에. 즐겨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시장이 이렇게 되겠네? 라고서. 유로에 대한 매도를 최근에 많이 봤었는데 그 정점에 치달을 가능성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할 겁니다. 내일 무방할게요. 네, 코드번호 1515입니다. 여기 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